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 힘든 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 통계와는 별도로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캐나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타임이나 야간 시프트 작업은 널려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졸업을 한 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고 학자금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매점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거나 월마트나 아마존의 야간 시프트에 들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 들어가 젊은 대졸자들의 취업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젊은 대졸백수가 한마디로 멘붕이 왔다고 하소연하고 난 뒤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3년 반 만에 졸업했습니다. 4번 인턴십을 하고 인맥도 쌓고 사회생활도 적극적으로 했고 단기이지만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한 우울증과 탈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직장문을 열심히 두드렸지만 취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전공과 관련된 직장은 접근하기도 힘들었고요. 계속 거부당하다 보니 이제 이력서를 낼 의욕도 없네요. 부모 집을 떠나 다른 도시로 옮길 생각도 했지만 두려워서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무력감과 우울증의 정신상담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원히 이 상태로 갇혀 있어야 할까요? 어찌 해야 하나요? 저도 비슷해요. 대학 생활을 잘했지만 5월 졸업 후 여러 번 좌절과 불길을 맛보았어요. 여러 달 동안 매우 우울했었는데 이제 서서히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일자리가 부족한 시골에 살고 있고 돈도 없어 원하는 직업을 위해 큰 도시로 이사갈 엄두도 못 내고 있네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보려 합니다. 그래야 제가 원하는 직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힘들고 궤도에서 벗어난 기분이지만 너무 낙담하지 않으렵니다. 말은 쉽지만요. 대학에선 정해진 선로의 열차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학점 잘 받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와 마찬가지이지요. 이제 기차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땅에서 벗어나 물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스스로 배를 만들고 노를 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더라도 지원 회사마다 다르게 하여 하루에 5개에서 10개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구직 웹사이트에 이력서 올리는 것으론 헛사가 됩니다. 회사를 직접 찾아 채용 담당자를 만나 대화하고 이력서를 건네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직접 통화도 해야 하고요. 대표적인 구직 사이트인 인디드닷컴에 들어가 보면 홈디포, 월마트, 아마존 등에서 수시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이나 야간 시프트 잡들은 늘려 있습니다. 스키리조트 업계에선 일손이 모자라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졸업하고 전공과 전혀 다른 허드레일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오래전 필리핀에서 택시기사를 모집하면서 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채용 광고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학력 인플레와 오버스쿨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정보회사는 굳이 대졸자를 뽑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6개월 정도 사내 훈련을 시켜 고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전공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계통과 소프트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스, 지능형 노릇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전공을 한 졸업자들은 취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 사진, 영상 등 예술계통은 특히 더 그렇지요. 엔지니어링도 취업이 유망한 전공이지만 세부 전공에 따라 다릅니다. 에너지 산업 중심지인 알버타의 경우 케미컬 엔지니어링은 10년 전만 해도 인기 좋은 전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등장과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에 따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대형 에너지 회사들이 합병을 서두르며 감원에 나섰습니다. 앞길이 막막한 케미컬 엔지니어링 졸업생이 아예 레스토랑을 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캘거리 대학이 지난 7월
석유 관련 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을까요? 이에 따라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직장을 찾아야 하는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리암 파이살은 2019년 6월 토론토 대학교에서 전문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복수 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문과 계통이라 취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훨씬 더 냉엄했습니다. 그녀는 학자금 대출 상환 압력까지 밀려오자 일단 홈솔루션이란 업체에 임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을 위한 이력서는 계속 보냈지요. 3개월 동안 보낸 이력서가 100통 이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회사가 문을 닫아 다시 최저임금만 주는 리조트 업체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그 회사도 몇 달 후 문을 닫았고요. 필사적인 지원 신청 끝에 미리암은 2020년 12월 마침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얻었습니다. 졸업 후 1년 반 만입니다. 많은 캐나다 대졸 졸업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미리암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정치인들과 정부도 대졸 실업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졸업생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빚 탕감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진보 진영은 한 걸음 더 나가 1인당 5만 달러 탕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지난 총선 때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그랜트를 현재보다 50% 증액하고 풀타임 학생들에게는 3,000달러, 파트타임 학생들에게는 1,500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학자금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 후 최소 연간 2만 5천 달러 이상 수입이 생길 때부터 학자금 상환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정치인들은 대학 학위가 가치 있는 투자이며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등 대부분이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학 교육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존재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대졸생들이 실제로 학위를 필요로 하는 보수가 좋은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거나 전문직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 대학에서 개발한 전문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저숙련직이나 비숙련직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나 경제 침체로 대학 졸업생이 취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대졸 미취업이 구조적이고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물론 서구에서 미취업 대졸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대졸자의 절반이 불완전한 고용 상태로 가는 것이 항구화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버스클링, 즉 과잉대학 교육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지원이나 무료 대학이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인인 물론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대학을 나오면 회사에 취직해서 과장 부장으로 승진하며 중산층이 되는 것은 옛날 일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러한 캐나다의 대졸 백수 문제는 유학한 뒤 취업을 원하는 한인 젊은이들에게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